여러분, 일신우일신이라는 말 아시죠? 나날이 새롭게 한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혈액을 일청우일청, 나날이 깨끗하게 해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면 억지로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투석이 있습니다. 이 투석은 혈관의 주사기를 꼽고 누워있는 동안에 혈액이 투석기를 통해 걸러져서 다시 체내로 주입되는 방법입니다. 투석을 하거나 주변에 투석 환자분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보통 2-3일 간격으로 진행하면서 한 번 하는 동안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또 강제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투석 끝 탈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석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 몸 스스로 혈액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잘 북돋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혈액이 탁해지면 나타나는 내 몸 신호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그러면 혈액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흐름을 좋게 한다. 혈액은 순환하는 물이라는 것을 꼭 염두해 주세요.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지만 고인물에는 이끼가 끼는 것처럼 혈액도 항상 잘 흘러야 부패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을 움직여야 해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은 혈액도 쉽게 탁해집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성 탈수 상태로 인해서 이 혈액 속에서도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흐름은 매우 둔탁해지게 돼요. 자, 두 번째, 혈액이 깨끗해지려면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칼로리 과잉이에요. 우리 몸에 칼로리를 공급하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나머지는 더 이상 환영받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잉여 영양분은 혈액 속의 독소가 됩니다. 혈당을 올리고요,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부 비만을 유발해서 복부 지방 자체가 또다시 혈액 속으로 염증성 호르몬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이와 더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불필요한 염증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염증 때문에 혈액 속에 백혈구가 과잉이 되고, 또 염증성 물질들이 넘쳐나면 혈액의 점도도 올라가면서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증은요, 이 적군과 아군이 싸우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데, 전쟁이 휩쓸고 가면은 집들이 부서지고 또 죽은 시체들도 쌓이면서 잔재가 많이 남잖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이 잔여물로 죽은 세포의 시체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부패하면서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데요. 술과 담배, 이 2가지는 정말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과 콩팥을 필요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 다 모두 혈액을 해독하고 또 독소를 배출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간과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혈액은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관리법은 이미 제가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재활용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은 쓰레기로 버려질 뻔하던 것들을 다시 사용 가능하게끔 처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몸 역시 오래된 단백질이나 손상된 세포의 일부분을 청소해서 허한 세포를 새 것처럼 만드는 재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오토, 스스로 파지,
잡아먹는다 해서 오토파지라고 하고요. 이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될수록 혈액 속의 쓰레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쓰레기 배출을 줄임으로써 혈액이 저절로 깨끗해지도록 하는 아주 친환경적인 방법인 건데요. 오토파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기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가 오토파지 기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항상 문제는 카페인이죠. 이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오토파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한 컵 정도 오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카페인분해 유전자가 작동 안 하는 분이라면은 디카페인 커피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녹차 속에 EGCG라는 성분이 이와 관계가 있고요.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또 강력한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녹차가 체질에 안 맞거나 또 보조제로 섭취 시에는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특히 설포라펜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도움이 되는데요. 십자가 채소 중에서 설포라펜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이 브로콜리, 싹틔운 새싹이고요. 그 외에도 브로콜리, 양배추, 무, 배추, 케일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과일 중에서는 적포도 그리고 석류가 좋은데요. 이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고 그 역할을 담당해요. 레스베라트롤은 사실 대부분 포도의 껍질에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적포도보다는 레스베라톨 함량이 다소 적긴 하지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포도, 블루베리, 석류는 모두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과 곁들여 먹거나 양념으로 활용하는 향신료 중에서도 있는데요. 생강, 계피, 강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커피에 이런 향신료 가루를 타서 먹기도 하는데 커피 풍미도 좋아지고 또 기초 체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이 향신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 두통과 피부 알러지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입으로 들어오는 고칼로리 음식을 경계하고, 두 번째, 불필요한 염증이 안 생기도록 술, 담배, 스트레스를 피하고, 세 번째, 충분한 물 섭취와 또 움직임으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네 번째, 간과 콩팥 건강을 챙기고, 다섯 번째,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혈액은 절로 깨끗해집니다. 혈액 속으로 새로운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기존의 쓰레기는 흘려서 내보내고, 그러고도 남은 쓰레기는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방법을 극대화한 방법으로는요, 단식도 있는데요. 단식은 평생 할 수는 없고 일정 기간 단식을 한다 해도 이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부작용 없이 하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혈액을 일청우일청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